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지난달 22일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닷새 전이었겠네요. 표결은 27일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몇몇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딱 열고 성경 마태복음 27장 33절을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성경 구절을 읽었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의 내용,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 뭐 그 부분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님, 저 마태복음 27장 33절은 저 당시에 어떠한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주려고 했던 걸까요? 어찌 보면 그 내용이 일단 그 예수의 희생,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찌 보면 뭐 인류를 구원한 뭐 그런 내용을 아마 얘기를 한 것을 빗대어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을 아마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수도권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찌됐건 상당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쪽에서도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상당히 고마운데 저는 어찌됐건 민주주의에서 민주적인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1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의 선택에 문제가 남겠지만은 지금 당내에서 어떤 당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하는 부분, 물론 지금 뭐 친명계라든지 네. 아니면 반명계라든지 대부분 다 민주당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뭐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의 방법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의 진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항상 전제사실은 당원들의 뜻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중앙위원회라든지 어떤 당원들의 대의기구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된 다음에 당대표의 거취를 정해야죠.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그냥 어찌 보면 내년 총선에 대한 본인의 공천권 아니면 뭐 당의 총선 뭐 성공 실패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사리사욕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원들의 중의가 모아져야 된다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그 이번 그제 있었던 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도 뭐 이탈표가 민주당 진영에서 뭐 38표 정도가 나왔다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게 아무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누구도 이런 결과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최대치로 나올 수 있었던 게 176명 정도였습니다. 뭐 민주당과 또 어딥니까? 민주당 출신의 뭐 무소속 그리고 저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176이 반대표가 나올 수 있었는데 실제로 반대표는 138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겠습니까? 38표 정도가 민주당 진영에서 이탈표, 반란표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는 최대치는 122개였습니다. 국민의힘 114, 정의당 6, 우리 제 옆에 계시는 뭐 시대전환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저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 그래서 122명 정도였는데 실제 찬성표가 얼마 나왔어요? 139명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얘기 즉슨 뭐겠습니까? 저 이탈표 38개 중에 한 17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해찬 이사장,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이 단속하지 못한 숨어있는 표심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38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와 1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사뭇 다르죠.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지금 17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상보다 찬성이 많이 나온 17표 정도니까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민주당과 친명계가 지금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방어적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탈표 38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서 왜 40표 가까운 숫자가 우리로부터 떠나갔는지 이 무효나 기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이탈로 바라보고 심각하게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인데 위기를 외면해버리면 이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골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방송에서 정치 도 이상은 민주당이 17표가 아니라 38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당직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17이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위기를 외면해주면 좋겠어요. 어허. 그래야만 이 친명계가 만들어낸 이 같은 문제가 종양처럼 계속 고름처럼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진짜 민주당의 위기 해결은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가 38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면서 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로 고민할 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17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금 방금 얘기한 기권 무효가 20명이었거든요. 이것도 찬성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어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조정은 의원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예,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민주당 모 의원께서 그 전화를 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표 예. 이제 체포동의안에 김남국 의원이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예.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처럼 들리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저는 아까 그 의원님의 발언을 보면서 마치 이재명이라는 왕이 있는데 반대표 이제 가결을 던진 사람들을 역적모의한 사람들로 몰아나가는 게 아닌가.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러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위해서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과 세를 모아서 조직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왕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왕한테 어떻게 대들 수 있냐 이런 것 같고요. 예. 또 한 분은 아까 수도권 모 의원님께서 마태복음 27장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고 맞아요. 하시는데요. 예, 마태복음. 지금 마침 또 사순절 시작하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읽어보시면 십자가를 못 박힌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양 옆에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뭐냐면 바로 강도들입니다. 예, 저는 아마 가운데 사람이란 게 아니라 그 옆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듣는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가운데라고 생각해서 좋은 얘기 해주셨구나 하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약간 호심술로 읽어보면 예. 당신은 그 십자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